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1분 지나가고 있네요. 명인들의 복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또 출연하니까요. 새롭네요. 뭐 항상 새롭죠. 제가 누구냐고요? 이토마토의 샛별인가요? 최수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복귀를 하는데 오늘 시장이 아주 중요한 복귀들이 많을 것 같아요. 2065포인트. 와우! 3월 19일 1400포인트 1300, 1200, 1100까지 꼬꾸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반등이 나와봐야 네가 얼마나 나오겠냐 그랬던 시점이잖아요. 얼마였죠? 1700, 1600이면 꺾일 거야. 더 못 가. 1900 꺾일 거야. 그런데 지금 2000포인트를 넘어서니까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개그 멘트가 있었잖아요. 보이스피싱 흉내냈다. 투자자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 복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은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오늘 1090억 정도, 기관들의 수급이 3000억 정도, 개인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 돌아온 외국인이냐? 돌아는 오겠죠. 안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는 오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더 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큰 의미는 오늘 뭐 수급상에서 두지 않습니다. 오늘 수급상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기관의 어떤 강한 매수세가 6월 첫날 시작을 했다 정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 때렸던 거 이제 좀 줄어들었다는 것 정도. 근데 외국인은 이런 거 하나는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6개월이기 때문에 공매도 6개월 동안에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이면 절반이거든요. 3개월간은 계속 때리는데 이제는 계속 때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파생 플레이 쪽으로는 활용할전저, 현물시장 쪽에서는 넣었다 뺐다 할전저 계속해서는 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에 매도세가 강하게 됐던 것에 있어서의 좀 주춤거리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시그널을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특이한 건요, 주도주의 심표 그리고 후발주 강세 흐름의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 그러면서 지수는 또 신고가 랠리. 그러니까 3월 19일 저점부터 지금까지의 신고가 랠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지수 잠깐 볼까요? 이거 보시면, 자, 요 3월 19일부터 쭉 올라왔을 때 고점을 넘어섰죠? 그죠? 넘어섰어요. 코스피는 2065포인트. 이날 3월 6일 날 금요일이었고 3월 9일이 월요일인데 3월 9일 날 개파락 펑 하고 터지면서, 여기 이제 좀 줄여볼까요? 요 3월 9일 날 개파락이 터지면서 내려왔을 때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에도 가지 가만히 계세요. 올라옵니다. 회복합니다. 회귀합니다. 꺾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함부로 쌍바닥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올라옵니다.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신고가가 올라왔는데 주도주가 이 3월 19일부터 형성됐을 때 이 시점부터 끌고 올라온 주도주의 힘은 누구냐? 그러면 종목이 딱 있습니다. 주도주군이.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IT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대장 종목들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주. 그게 대표적인 코스피 우량 종목의 주도주군입니다. 나머지 전차라고 불리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금융증권, 보험, 건설, 유통 주도주군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많이 빠져서 낙폭과대의 저가 매수에 따른 후발 상승에 힘을 불어넣어준 종목군들, 뭐 한편은 경기 민감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한편은 제조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뭐 이제 언택트 반대 컨택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IT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는 주도주군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고점이 높아질 때 그들이 먼저 탁탁탁 고점을 넘기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결정적인 주도주군이 있죠. 누구냐?
전자결제주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예, 비대면 관련돼서 뭐 홈쇼핑, 온라인 쇼핑 하니까 그들도 신고가 계속 갱신해서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섹터를 보자면은 이제 많죠. 코스닥은.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이런 쪽에서의 이 친구들이 주도 상승인데 좀 쉬었다고요. 언제? 오늘요. 오늘 지수 신고가 낼 때 그들 종목은 철저하게 쉬었습니다. 보도록 하죠.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제가 빠르게 보기 위해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죠. 네이버. 화면 보이십니까? 3월 19일 날부터 계속 올라와요. 자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눌렀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5월 16일 날, 어떻습니까? 네. 5월 16일 날 고점 나왔잖아요. 그리고 눌렀다가, 반등 나왔다가 눌렀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때요? 수렴이죠. 눌렸다가 재상승할 것 같기도 하고, 눌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밑으로 이 양봉의 저점 22만 원 깨고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수렴으로 멈췄습니다. 그게 누구냐? 주도주. 카카오. 마찬가지죠.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자동차인 기아차, 삼성전자 강했어요. 근데 SK하이닉스까지 볼까요? 이들이 강했다고 한들 넘어갔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1차 펜으로 한번 볼까요? 1차 반등 세게 줬을 때 이 고점 다리를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잖아요. 반도체 안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도주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박스의 하단은 깼냐? 그것도 안 깼어요. 근데 무너지냐? 그 중립안에서 계속 널뛰기 하듯이 춤을 추고서 올라가지고 오늘 지수는 신고가 나오고, 그리고 자동차는 누가 예상할 수 있는 거 뻔해. 다 안 좋아. 근데 올라왔어. 또 전차군다 말고 또 누구 있었죠? 조선주도 약했죠. 보시면 마우스를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종목을 띄워서 보도록 하죠. 자동차, 예, 반등 자체가 약했다고요.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누구냐? 여기죠. 자동차 다음에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지수는 오늘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 좀 하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도주가 잠깐 쉬고 다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훅 올라가니까 이거 정말 강한 장세구나. 2000포인트에서 2065포인트 계속 올라가겠는데, 기대 심리와 강세로서의 심리를 형성해 놓는 거. 개인 투자자분들 벌써 다 팔았어요, 이거. 예? 대부분 팔았을 거라고. 1700, 1800대부터 다 꺾어가지고 쌍바닥 나올 거야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다 때렸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심리가 바뀔 거예요.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거 못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괜히 팔았어. 나 인버스 들고 있는데. 큰일이네. 어디서 잘라야 되지? 주식 지금 사야 되나? 나 그때 괜히 던졌어.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충돌하는 심리 구간이 오늘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거 보고 나서 괜히 팔았어. 계속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샀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 주목하세요. 그럼 오늘 저는 이 지수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도주가 쉬고 후발주들의 어떤 흐름의 강세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계속 가려고 하는 액션이냐 아니냐, 여기서 우리는 일단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고민의 첫 번째 근거 하나 볼까요? 그 지수를 보면요, 이거예요. 주봉상 보겠습니다. 계속 신고가잖아요. 코스피. 자, 코스피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외바닥 나오고 나서 쭉 고점이 1759, 1762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봉 네 번째 만에 고점과 고점이 1926.02, 1925.25 처음으로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그죠? 한 번. 높아졌다가 57.5 하나, 56.89 하나. 또 한 번 낮아졌습니다.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봉상 높아지고 있어요. 낮아진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으로 가볼까요? 코스피 200은 고점이 한 번 낮아졌고, 안 봐도 비디오죠? 확연히 보니까 여기도 두 번째 낮아졌고, 여기도 신고가 했는데 또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 고점 낮아지면서 또 신고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고점이 낮아지지 않고 주봉상 계속 신고가 중입니다. 불안하게 한 번은 눌렀다가 가겠지. 아씨, 안 꺾네? 근데 이게 몇 번째냐? 11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외바닥에서, 에? 외바닥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것도 외바닥이잖아요. 여기도 외바닥. 최근래로 볼까요? 여기서 작년 2019년 8월 올라 외바닥에서 고점이 두 번째, 세 번째만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낮아지지 않고 연속으로 11주 연속, 무슨 가요토텐입니까? 예전에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예요. 11주 연속으로 신고가를 낸 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 숙제예요. 찾아보세요. 외바닥에서 저렇게 11주 연속 신고가 랠리 한 적이 있나 없나. 그러면 뭐예요? 신기록이잖아요. 신기록이면 언젠간 그 신기록이 멈추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면 그 수상의 포인트를 코스닥의 정점이 어딘지는 아직 확인됐거나 명확하지 않지만 예상을 해둘 수 있는 시점이 임박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1차적인 저항점이 나타난 시점이 곧 오겠구나라는 거. 코스닥의 신기록 행진. 어떤 신기록 행진? 기술적으로 주봉상 11주 연속 신고가 상승. 2005년도인가요? 15년도인가에 19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쌍바닥이었지 외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로 이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다. 화면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에 지금 나올 겁니다. 5월 29일 날 코스피 주가 지수, 이거부터 나오네요. 코스피 주가 수익률 비교 퍼입니다. 퍼. 예. 공교롭게도 지금 퍼가 20을 향해 왔습니다. 과거 2010년도, 2011년도, 2015년도 증시 최고점일 때 PER이 20을 육박하거나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뭐 19점 몇 배. 그러면 그 시점 이후부터 바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하락이라는 건 아니지만 정점에서 힘에 붙여서 하락 변동을 키울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이었죠. 5월 19일 날은 정확히 얼마냐? 19.62배입니다. 이거는 KRX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시장지 투자지표를 참고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코스피 PER로 봤을 때 정점일 가능성, 정점이 영역일 가능성이 높겠네요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죠. 콕 찍어서 이 점이야 저 점이야 이거는 아니지만 점이 아니라 어떻게? 지수로 본다면 이 영역이 이 영역이 이제 좀 더 가나 좀 더 가나 덜덜덜덜 가나 이 자리 코스닥 730에서 750포인트 사이 또는 더 가도 좋아. 760도 찍을 수도 있겠지. 뭐 누가 합니까? 주문 실수해가지고 훅 위로 찍을 수도 있지. 또는 코스피로 2065 지난주 주봉의 그 고점이 2054니까 2054에서 여기니까 2054에서 좀 더 가서 뭐 여기 전저점 이 전저점이니까 뭐 2090을 가나 2090에 2100을 한번 맛을 보나 아니면 오늘 고점이 고점으로 나오나 욕심낼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근거들이 있는 거죠. 또 이슈를 세 번째를 가자면 이슈에서는 정치, 질병 정치는 트럼프 시진핑의 오르렁 트럼프가 혼자 왕왕왕 떠드는 것들 전 세계 국제사회 정치적인 변동성 리스크 아베부터 시작해서 시진핑
문제아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니까 제가 얘기해도. 트럼프가 다 잡으러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질병, 코로나입니다. 해외에서 이제 코비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코로나19의 질병이 2차 유행으로 번질지 안 번질지 확실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또 나타날지 아직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향후에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인종차별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의 어떤 그 사건, 이 부분 이전에 서양 세력들이 동양인들에게 보여줬던 인종차별처럼 이런 인종차별이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는 거죠. 시장은 불안한 것을 싫어합니다. 불확실한 걸 싫어합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점은 유동성 심리.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빠졌던 거 결국은 최상 전문가님 말대로 다 올라왔네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가지. 가만히 있으니까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다행히도 큰 손실 날 뻔했던 거 살아났다. 기회라고 외쳤던 자리에서 매도 안 하고 주식 선물 안 하고 옵션 같은 거 안 하고 오로지 주식만 또는 ETF만 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유동성이 확대된 효과, 결국에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확대의 기회만 만들어준 꼴이 됐다고요. 긍정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지금 딱 이 시점은 뺐던 거를 다 빼서 올렸으니 이거는 코로나의 쇼크로 해프닝식으로 끝난 1차적인 기술적 상승의 흐름이라면 지금부터는 더 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유? 실적 성장, 경제 성장, 유동성의 효과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기술적으로 저항대 위치 같이 설명한 겁니다. 코스닥의 포인트, 또 저항대하고 쌍바닥인데, 이제 기술 하나 더. 네 번째는, 이거 시간이 짧네요. 자, 기술적으로는 이 외바닥에서 반드시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5주 2평, 초록색 5주 2평, 코스닥, 코스피 다 마찬가지예요. 5주 2평 다 지우고요. 코스닥에 단 한 번도 5주 2평 이탈한 적이 없는데 필연적으로 5주 2평 종가 이탈을 해주는 눌림은 1차적으로 나올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기회 엿보기로 준비할 전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비관론으로 하방을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떨어지는 정점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뭘 본다? 기회로 보자. 그 기회 시점은 일단은 최소한 5주 2평이 종가 이탈하는 흐름까지 기다려보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장 시장 흐름의 어떤 포인트, 종목의 포인트 브리핑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셀트리온 3인방의 강세가 있었는데 그 셀트리온 3인방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 실험에서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의 효과가 입증됐다. 근데 동물하고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치료제가 나오니까 붕 뜬 거거든요. 근데 또 실패할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죠. 왜냐, 시장은 기대를 먹고 가는 거니까 일단 띄워, 일단 거품부터 만들어 이거잖아요. 그게 거품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뭘 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뭐 기대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가 형성돼서 만들어지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강했죠. 이것부터 볼까요? 셀트리온이 강했죠. 셀트리온 제약하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외에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무슨 후보 물질이 있다라는 기업들도 같이 좀 강했던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국영제약사 중에서도 99% 자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저는 중국이든 어디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치료제가. 어쨌든 그 기대 심리에 셀트리온이 강하게 있었고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도 같이 막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재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다 강했는데 이거 하나 볼까요? 자료 빠르게. 왜 강했죠? 뭐 삼성에 뭐 투자한다고? 그것도 그 전에 나온 얘기고 이거예요. 자료 띄워주세요. 오늘 반도체는 20대 주요 수출 품목
이겁니다. 주요 수출 품목을 보니까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장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망한 분도 있겠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는 보니까 기업이 망하냐 산업이 망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딱 보니까 눈이 땡그레지는 게 있어요. 반도체 뭐니 너? 안 좋다며. 컴퓨터, 바이오S 20대 품목 중에서요. 증가를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반도체하고 컴퓨터 일리가 있죠. 왜? 언택트 하다 보니까 PC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저소득층한테도 PC를 보급해야 되고 중국도 막 미중 관계 악화된 상태에서 일단은 먼저 물량부터 확보하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보시면 좋아진 거는 그거에 따른 반응으로 좋아진 건데 요게 지금 상세하게 봐야 될 게 자동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동차가 54% 마이너스예요. 응? 절반이 뚝 떨었다고요. 석유 제품 69%예요. 자동차 부품 66%예요. 아차. 그러면 싸그리 안 좋은 거네요. 그쵸? 근데 그들도 같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럼 그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뭐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저평가된, 다시 말해 자산가치에 대해서 유동성의 힘으로 같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5월 이 수출 품목의 상황을 봤으니까 5월이 최악일까? 아니야, 6월이 최악일까? 2분기가 최악일까? 3분기가 최악일까? 이거에 따른 혼란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하는 주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정부 정책 테마주, 이건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 테마가 이제 그린 정책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은 오늘 뭐 이제 나온 거 외에도 그 전부터 있었어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SDM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니슨. 이거는 뭐 제가 보여주는 것보다 볼까요? 제가 보여줘야 되겠네요. 유니슨, 풍력주도 먼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테마가 지금 4월 16일 총선 이후에 정책 테마가 계속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발표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4월 16일 이후에 정치 테마가 아니라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총선 테마가 잠깐 헷갈려. 정책 자리가 생각나는 정치자고 나오는데 정책 테마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 풍력, 태양광, 그리고 공공임대부터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확대하니까 느닷없이 전력 계량기 쪽에 관련된 옴니 시스템. 옴니 시스템 진짜 오랜만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누리텔레콤? 왜요?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 있을 때 잠깐 엄청난 상승 한번 해준 적 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도 법안 통과됐죠. 법안 통과돼가지고 자전거가 왜냐면 자전거 길로 킥보드 같은 전동 킥보드가 다닌다고 하니까 삼천리 자전거, 알턴 스포츠 급등하고 시작했고 또 공인인서 폐지가 20대 국회에서 되니까 아톰같이 급등 나오고 이런 구간.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개별주도 코스피든 정책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들 종목은 쫙 움직인다고. 사랑으로인가요? 부영? 브랜드가? 태형건설? 맞죠? 그게 또 태형건설. 네, 부영인데. 네, 태형건설. 관련돼서 건설도 이제 공공임대 많이 한다니까 같이 좀 움직이는 것도 나올 거고요. 그런 게 테마가 나오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잠시 숨고르기가 들어갔죠. 305, 540. 이건 2차 전지 테마인데요. 잠깐 숨고르기 들어갔는데 2차 전지는 저는 ETF 쪽으로는 2차 전지 계속 매수해요. 삼성 SDI랑 LG화학은 SKC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매수가 눌리면 빠지면 누가 더 싸게 사느냐의 관점일 뿐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끝으로 이제 명인의 해안이라고 해서 전략 가야 되는데 이겁니다. 3월에 급락이 결국 제자리로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제자리 회복한 게 아니라 뛰어넘었습니다. 코스피 200으로 가죠. 빠졌던 거에 급락이 회복했는데 이제 이거예요. 요 포인트. 저점이 높아졌다가 낮아진 지점. 깨졌던 지점이 279.78입니다. 요 자리까지 터치를 하고서 도달했다가 변동으로 눌림을 줄래? 아니면 그 자리까지 못 가고 이번 주 중에 고점을 찍고 눌러주고 흔들고 왔다리 갔다리 해줄래? 제가 이제 이게 대타식으로는 아니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데일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큰 틀은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시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시점인데 뭐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할 거냐? 저 1, 2월 달에 주식 잡았다가 이제 손실을 줄여서 지금까지 버티기 하다가 손실 줄인 분들은 손절을 치고 현금을 할 거냐? 결국
현금화 청산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야, 무시하고 그냥 달려. 오빠 달려. 전고점 갈 거야. 넘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눌림목 같은 거 없어. 짱바닥 같은 거 없으니 그냥 가. 고! 할 거냐? 헷갈리시죠? 저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좀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넘어갔다 누르나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누르나 다음 눌림을 기회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진작 일찍 팔아서 지금 손가락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막 누를까 말까 이런 분들은 막 조급할 거 없다. 충분한 때를 더 기다리자. 비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기회가 또 올 것이니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